이번에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주식시장은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떨어졌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코인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리플, 그러니까 XRP 움직임은 더 기묘했는데요. 보통 이런 날이면은 코인도 같이 빠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리플 XRP도 하락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번에 반대로 움직였을까요? 이게 단순한 우연인 건지 아니면 시장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 건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몇 달간 XRP를 어떻게 보셔야 되고 리플을 둘러싼 큰 그림들이 확실하게 그려지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먼저 어떤 발표가 있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미국의 노동부가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줄여서 CPI라고 부르는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CPI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말 같겠지만 사실은 정말 단순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사는 물건이라거나 서비스 가격이 작년 이맘때보다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숫자로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번 4월 달에 발표된 숫자가 3.8%였었고 작년보다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뜻입니다. 근데 시장 전문가들이 미리 예상했던 숫자는 3.7%였어요. 그러니까 0.1% 차이라서 이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요.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무거운 숫자입니다. 왜냐면 이게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숫자 하나하나에 시장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미국의 중앙은행,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요. 그럼 소비가 줄어들고요. 결국에 물가가 천천히 내려간다는 원리겠습니다. 이 시장이 그동안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곧 물가가 잡힐 거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줄 거다. 금리가 내려가면은 시장에 돈이 다시 풀릴 거고 자산 가격은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감 하나로서 그동안 주식이든 코인이든 버텨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 CPI 발표 자체가 그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었고 물가가 안 잡히고 있으니까 금리를 내려줄 시점이 또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발표 직후에 주식시장은 바로 빠져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예상한 반응인데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인 시장은 오히려 상승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비트코인도 올랐고 XRP는 더 잘 버텼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서 고개를 갸웃하실 텐데 보통 코인은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위험자산이라는 거는 시장이 불안할 때 가장 먼저 팔리는 자산이란 뜻입니다. 근데 가장 불안한 뉴스가 나온 날에 가장 먼저 팔려야 될 코인이 오히려 상승을 했다. 이건 우리가 알던 시장의 규칙과 오히려 정반대의 움직임들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시려면 이 돈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작년에 10,000원으로 살 수 있던 거를 올해는 13,000~14,000원으로 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가치가 떨어지는 돈을 그냥 들고 있지 않으려고 할 거고 뭔가 다른 자산으로 옮기려고 할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 금이 있었고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에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코인이 새로운 선택지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번 CPI 발표 직후의 움직임들, 바로 이런 변화들을 보여주는 작은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다만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단 하루의 움직임만 가지고 큰 흐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최근 몇 달간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보셔야 돼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때마다 코인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자주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된 숫자들, 데이터들, 자료를 살펴보면 이 흐름이 분명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습니다. 아니 그럼 코인이 다 같이 올라야지 왜 XRP가 더 두드러졌을까요? 이게 이번 영상의 진짜 핵심 중의 핵심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디지털 금이라는 자리를 차지했고 인플레이션 했지, 그러니까 물가 상승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수단으로 쓰이는 거죠. 근데 XRP는 비트코인과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XRP는 처음부터 결제랑 송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고요. 은행과 은행 사이에 돈을 보낼 때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인프라입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시대랑 XRP가 연결이 됩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모든 비용이 전부 오른다는 뜻이죠. 인건비도 오르고 운영비도 오르고 송금 수수료 같은 금융비용도 같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해외에 1,000,000원을 보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보내면 보통 몇 날 며칠 걸리고요. 수수료도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몇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XRP 같은 시스템을 쓰면은 몇 초 안에 이 몇십 원 수준의 비용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이런 차이가 그냥 편리한 옵션 정도로 느껴지는데 인플레이션이 길어지고 또 모든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사실. 기업이든 은행이든 비용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찾게 될 거고 바로 그 자리에 XRP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미국에서 최근에 몇 달 사이에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제도가 빠르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 어떤 기관이 감독을 할 건지, 이런 기본적인 규칙들이 하나씩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리플 XRP는 이런 흐름 안에서 비교적 명확한 위치를 갖게 된 몇 개 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만나면은 그림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한 개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결제 인프라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된다는 거고, 또 다른 한 개는 미국 안에서 규제 위치가 비교적 명확한 코인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자산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돈을 움직이는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인플레 환경에서 코인 쪽으로 돈을 옮길 때 XRP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 바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건 분명한 부담이겠죠. 시장에 풀린 돈이 줄어든 상태가 더 오래 이어진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또 길게는 한두 달 사이에는 이 출렁이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겠고, 이거는 사실에 가까운 흐름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나리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플레이션이 끈적하게 이어지면 중앙은행은 결국에 어느 시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무한정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가 버티지 못하는 시점이 왔을 때 그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고, 그 순간 시장에는 이 묶여있던 돈들이 한꺼번에 풀리겠죠. 그리고 그 돈들은 가장 먼저 가장 안전하다라고 평가받는 자산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또 그 다음으로 규제 위치가 명확하고 실제 쓰임새가 있는 코인들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XRP가 바로 그 다음 줄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셔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단기 출렁이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기 전에 천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한 방에 큰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나눠서 모아가는 방식들이 이런 환경에서는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발표들, 특히 금리 결정 회의 일정들 반드시 챙겨보셔야 되겠고, 그 회의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앞으로 몇 달간의 시장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이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CPI 발표가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 결과로서 돈이 천천히 코인 시장으로 옮겨가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고요. 또 그런 흐름들 안에서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시대에 필요한 결제 인프라라는 새로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출렁임에 흔들리지 마시고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차분하게 준비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요, 금리 인하 신호가 정확히 어떤 형태로 먼저 나타나게 될 수 있을지, 우리가 무엇을 봐야지 가장 빨리 알아챌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수익 실현의 습관을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리한 비중으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1,000원, 10,000원도 좋으니까 정말 낮은 비중으로서 들어가서 이 수익을 많이 내겠다,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수익 실현을 당연시하는 습관이 먼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벤치프레스 100kg, 스쿼트 100kg 될 수가 없겠죠. 러닝도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10km 뛴다? 절대 못합니다. 먼저 운동을 하는 걸 습관을 키운 다음에 수익 실현도 습관이 되셔야지 나중에 리플도 욕심 없이 분할 익절이 가능할 거고, 단기적인 알트코인을 진입할 때도 욕심 없이 수익 실현 자체가 쉬워지실 거예요. 이 시장은요, 절대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시는 습관들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 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